조용히 해. 맞았어. 저 이제 집중할 수 있어요. 어. 에너지원이 생겼네. 일단 나도 커피 좀. 저건 되게 중요해. SN하고 AN의 관계. 넌 필기 안 해? 민영이 없을 거예요. 그래, 너는 패드에다가 하는 거니까. 쟤는 패드에다 쓰는 거니까 공유는 쉬울 거 아니야. 그렇긴 한데 훔칠 거야. 내가 열심히 쓴 거. 일단 AN이 주어져 있어. 그러면 SN 구할 수 있지.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거는 SN에 대한 공식이 있는 거지. 등차 수열의 합이랑 등비 수열의 합. 근데 이제 거꾸로 뭐도 해야 된다고? AN이 있으면 합도 구해보고, 거꾸로 이제 합이 주어져 있으면 그게 이제 어떤 수열의 합인지도 찾아보고. 근데 꼭 등차 등비만 얘기하는 건 아니야. 모든 수열의 합 SN에 관한 성질인 거야. 오케이? 잘 들어야 돼. 알았지? 그럼 일단 S1은 그냥 A1이랑 같은 거지. 1항까지 합은 그냥 1항이니까. 그럼 S2는 1항, 2항을 더한 거고. 이제 그렇게 가면 SN이 1항부터 N항까지 합인 거니까 SN으로부터 AN 일반항을 구하는 아이디어는 요거지, 요거. SN에서 뭘 빼면? 그러니까 나는 이제 얘를 구하고 싶은 거잖아, 그지? SN으로부터 그 수열의 일반항 AN은. 그러면 여기 전항까지를 빼면 되니까. 그럼 이게 AN이 되는 건 맞는데 네, 조건이 단 N은 2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단 말이야. 뭐 때문에? 얘 때문에. 여기다 1을 대입할 수는 없다고. S0가 되니까. 그럼 이 말이 무슨 뜻이야? N은 2보다 크거나 같을 때만. 그러니까 SN으로부터 AN을 구할 수는 있는데 그 수열 AN을 몇 지항부터 내가 알 수 있다고? 두 번째 항 이후로는 알 수 있다고. 그럼 뭘 몰라? 첫째 항을 모르는 거잖아. 그럼 그 첫째 항은 뭐 해야 된다고? S1으로부터 첫째 항을 찾아줘야 된다고. 그래서 이렇게 풀다 보면 첫째 항이 규칙에 안 들어가는 수열의 합도 생겨. 그건 되게 중요하다고, 등차 수열에서. 이해되죠, 여기까지는? 다시 하는 거야, 지금. 전 시간에 아마 했을 텐데. 등차 수열의 합 S는 공식이 어떻게 된다고? 공식 기억나냐? 공식이 두 개였잖아. 첫 항이랑 끝 항을 더해서 2로 나누면 평균이고 그런 게 항의 개수 개만큼 있다. 두 번째 공식은 2분의 n 첫째 항의 2배 항의 개수 하나 빼고 공차 d. 좀 길긴 한데 이건 첫째 항이랑 끝 항으로 계산한 거고 이거는 첫째 항이랑 공차로 계산한 거고. 기억나? 그래서 이거 정리하면 이거는 전 시간에 나랑 한 거 같아. 이거는 정리하면 어떻게 된다고? n제곱의 개수가 2분의 d가 되고 pn 뭐 이런 꼴이라고. 이런 꼴. 그래서 뒤에 뭐가 없다고? 이 식 전체 n을 곱하고 있으니까 뒤에 무슨 항이 없어? 다시 한번. 첫 번째는 SN은 n의 몇 차식이 된다고? 2차식, 2차 함수라고. 근데 두 번째 뭐가 없어? 상수항이 없어. 상수항이 없단 말은 저 함수는 항상 어디를 지나는 거야? 2차 함수가 항상 원점을 지난다고. 그리고 좀 더 중요한 게 공차니까
n제곱의 개수에다가 2배를 하면 내가 뭘 얻을 수 있다? 여기다가 2배를 하면 그럼 b가 되는 거잖아. 그게 그 등차 수열에서 공차가 되는 거지. 괜찮지 여기까지? 여기까지 이해됐지? 만약에 SN이 n제곱 더하기 3n이래. 1항부터 n항까지 합이 저렇게 n제곱 더하기 3n이래. 근데 보니까 저 새끼는 n에 관한 2차야. 그리고 뒤에 뭐도 없어? 상수항도 없어. 그럼 이 새끼는 분명히 뭐일 거라고? 등차 수열의 합일 거라고. 그러면 예로부터 일반항 AN을 찾는 아이디어는 첫 번째가 뭐였다고? Sn-1을 구해서 그럼 n 대신에 n 빼기 1이니까 합성하면 이제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둘이 뭐 한다? 빼본다. 그럼 둘이 빼면 이제 n번째가 남을 거고 이게 뺄 거야. 그럼 n제곱은 없어지고 여기 마이너스 2n 더하기를 뺐으니까 2n 빼기 1이고 3n은 없어지고 마3을 뺐으니까 플러스 3이고 그럼 정리하면 이게 2n 더하기 2가 되는 거지. 얘네 둘이 빼면 쌤 마이너스 1 뭐예요? 얘랑 뺀 게 요거 그리고 얘하고 뺀 게 이거. 플러스 1 아니에요? 여기가 제곱을 전개하면 플러스 1인데 그걸 뺐으니까 마이너스 1인 거지. 뭔가? 대체 봐봐. 또 장난. 쌤 근데 그러면 아니 그러니까 일단 둘이 뺐어. 근데 단 n은 얼마부터라고? 2부터라고. 그러니까 첫째 항이 규칙에 들어가나 안 들어가나 확인을 꼭 해줘야 된다고. 그럼 규칙 확인은 어떻게 해? 여기다 원래는 1을 대입할 수 있다고 없다고? 없다고 얘 때문에. 근데 첫째 항을 계산을 해보자고. 그럼 여기다 1 집어넣으면 얼마야? 4 여기가 4야. 이건 진짜야 가짜야? 아직 몰라. 진짜인지 아닌지 모른다고. 진짜 첫째 항은 어디다 넣어야 된다고? 여기다 넣어야 된다고. SN에다가. SN에 1 집어넣은 S1이 그 수열의 진짜 첫째 항 A1이니까. 여기다 1 집어넣으면 4잖아. 그럼 같잖아. 그러면 첫째 항이 이 규칙 안에 들어가니까 그걸 확인하고 나서 수열 AN의 1번 항은 2n 더하기 2다. 이렇게 써주는 게 맞다고.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그냥 어떻게 하자고. 상수항이 없으면 이게 말이 좀 너무 당연한 거 아니에요라고 할 수도 있는데 상수항이 없으면 첫째 항이 규칙에 들어가 안 들어가? 지금처럼 당연히 들어가. 다시. 야 우리 수열 AN이 등차 수열이다 그러면 이건 당연히 모든 자연수 전체에서 등차를 뜻해. 당연히 첫째 항도 이 안에 들어가. 그지? 너무 당연한 거잖아. 그런 수열의 합은 이런 꼴로 생기니까 상수항이 없는 2차가 되잖아? 그럼 당연히 첫째 항도 규칙에 들어가는 등차 수열 합이라고. 그럼 바로 해봐. 여기다가 몇 배를 하면? 두 배를 하면 공차라고. 그럼 여기다 2배 하면 공차가 2잖아. 맞지? 등차를 알고 푸는 거니까. 그럼 공차가 2니까 기울기가 2짜리야. 그러니까 2n이지. 그럼 첫째 항 여기다 1 집어넣으면 4야. 그럼 여기다 1 집어넣어서 4가 돼야 되니까 뒤에 더하기 2 하면 된다고. 굳이 이렇게 안 해도 된다고. 알겠지? 알겠냐고. 알겠지? 안 돼? 아니 뭐 빨리 대답을 해. 이해 돼 안 돼? 이렇게 안 하려고 집중 안 해? SN이 상수항이 없는 n의 2차니까 여기다가 2배를 한 게 공차라고. 그럼 뒤에 상수를 찾아줘야 될 거냐. 그럼 여기다 첫째 항 1 집어넣으면 4야. 그럼 여기도 첫째 항 1 집어넣으면 4가 돼야 되니까 더하기 2를 했다고. 이렇게 안 해도 할 수 있다고. 언제 그렇다고? 상수항이 없으면. 만약에 SN이 n제곱 더하기 3n 더하기 11n SN이 저렇게 있어. 일반항을 찾아볼 거야. 그럼 Sn-1은 마찬가지로 n 대신에 n-1 할 거니까 이렇게 되겠지, 그지?
괜찮지? 둘이 뺄 거야. 빼면 그게 수열의 일반항 AN인데 얘네 둘이 뺀 건 저거랑 똑같겠지. 어차피 10은 사라질 거니까. 그럼 얘는 똑같이 2n 더하기 2야. 마찬가지로 n은 2부터인 거고. 그럼 첫째 항이 규칙에 들어가나 확인해야 되는데 여기다 1 집어넣으면 4잖아. 근데 진짜 첫째 항은 얼마야? 14지 14. 그럼 얘는 규칙에 들어가 안 들어가? 안 들어가. 규칙에 들어가려면 뭐 해야 된다고? 이 새끼가 없어야 된다고. 그럼 이 새끼는 어떤 수열인 거야? 첫째 항은 얼마고? 14고 두 번째 항은 이제 여기로 들어가니까 2 집어넣으면 6, 3 집어넣으면 8, 10, 12 요렇게 가는 수열이라고. AN이라는 수열이 이렇게. 진짜 첫째 항은 14. 그리고 두 번째 항으로부터는 이렇게. 그럼 이 새끼는 이렇게 묶어서 수열 AN은 등차 수열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 없어? 안 된다고. 이렇게 중괄호로 묶으면 집합이잖아. 정의역은 자연수 전체니까 이 말의 의미는 첫째 항도 규칙에 들어가는 수열이라는 소린 거야. 얘는 첫째 항이 안 들어가잖아. 두 번째 항부터 등차를 이루는 거지. 그럴 수도 있다고. 언제 그렇다고? 뒤에 상상이 있으면. S1이 14야? 하나만 해볼게. S2는 얼마야 그럼? 여기다 2 집어넣으면 4 더하기 6 더하기 10이니까 20인 거지. A2는 어떻게 구해? S2에서 S1을 빼는 거야. 이제 이거 이렇게 일반화 시킨 것만 기억하지 말고 SN으로부터 AN을 구할 때 식으로 할 때야 당연히 이렇게 하는데 만약에 다섯 번째 항을 구하고 싶으면 다섯 번째 항까지 합해서 네 번째 항까지 합을 빼면 되는 거지. 개별적인 항의 값도 계산할 수 있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S2 빼기 S1을 하면 그게 A2야. 그럼 얘네 둘이 빼면은 6이잖아. 그 6이라는 게 이 새끼 두 번째 항 이거라고.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다고. 근데 첫째 항의 규칙에 안 들어가는 거지. 상수항이 있으면. 이 말 이해됐지? 되게 중요하다고. 이렇게? 그러면 앞에 하나만 해볼게. 1305. 1305. 수열 AN의 1항부터 n항까지 합이 마이너스 2n제곱 더하기 16n 더하기 7이래. 그럼 A2 빼기 A1이 마이너스 4냐. 처음으로 음수가 되는 게 다섯 번째 항이네. SN의 최대값이 39냐. 일단 기억은 무슨 말인 것 같아? 기억은 A2 빼기 A1인데 이제 우리 알고 푸는 거니까 이게 지금 n에 관한 2차인데 만약에 얘가 없다고 쳐봐. 상수항이 없으면 첫째 항의 규칙에 들어가 안 들어가? 들어가. 그러면 여기다 2배 하면 그 등차수열의 공차가 마이너스 4인 거지. 그게 이제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 같지. 두 번째 항에서 첫째 항을 뺀 게 공차잖아. 근데 이게 맞으려면 조건이 뭐라고? 첫째 항이 규칙에 들어가야 된다고. 상수항이 없어야 되는 거지. 이건 안 되는 거지. 그럼 다섯 번째 항에서 처음으로 음수가 되니? 그럼 그냥 일반항 AN을 찾아볼게. AN을 찾을 때 어떻게 한다고? SN에서 SN-1을 빼면 일반항인데 첫째 항이 안 들어가는 건 알고 할 거니까 그러면 이 상수는 뭐하다라고 생각해? 없다고 생각해. 그리고 얘 갖다 일반항 만들면 되지 그럼. 여기다가 2배 하면 공차가 마이너스 4인 거고 여기다 1 집어넣으면 14지 14. 그러니까 진짜 첫째 항이 14인 거지 원래. 얘 때문에 달라진 거고. 그럼 1 집어넣어서 14가 되려면 여기다 18이라고 하면 되는 거지. 그래야 얘가 14가 되지. 근데 이게 단 n은 얼마부터라고? 2부터라고. 여기다 1 대입할 수는 없다고. 그러니까 진짜 첫째 항은 얼마야? 여기다 1 집어넣어서 14 더하기 7이니까 20에 이게 진짜 첫째 항인 거지.
근데 여긴 지금 5번 장에서 처음으로 음수가 되니 5번 장을 묶고 있으니까 첫 장의 규칙에 들어가든 안 들어가든 그지 별로 상관이 없잖아. 얘가 0보다 작아지는 거. 얘가 0보다 작아지는 거. 그럼 4n이 18보다 커질 때니까 그럼 n은 5부터 커지는 게 맞는 거지. 그러니까 5번 장에서 처음으로 음수가 되는 건 맞다고. 그럼 몇 항까지 더해야 최대야? 4번 장까지 더하면 최대가 되겠지. 5번 장이 처음으로 음수가 됐으니까. 근데 이제 얘는 조심해야지. 첫째 항이 여기다 1 집어넣어서 14가 아니라 여기 SN에 주어져 있는 첫째 항으로 그 21인 거니까. 그러니까 수열이 어떻게 하면 21이고 이 2는 여기다 대입하면 되지. 2 집어넣으면 8을 뺄 거니까 10, 그 다음에 6, 그 다음에 2 이제 이렇게 내려가고 있다고. 그럼 얘가 처음으로 음수, 그게 마이너스 2인 거지. 그럼 여기까지 더해야 최대가 되는 거지. 다음에 30에다가 162니까 39라고 했으면 얘도 맞는 거지. 그러니까 SN이 2차인데 상수항이 있는 건 없는 건 구분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 그럼 이제 등비수열로 와서 등비수열 SN도 알아야 돼. 공식이 뭐였냐면 R 빼기 1분의 A 곱하기 R의 N제곱 빼기 1. 그럼 모양이 어떻게 생기냐면 일단 변수 N은 여기 지수에 여기 하나밖에 없어.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분배한 다음에 이렇게 다 찢을 거야. 그럼 어떻게 생기냐면 R 빼기 1분의 A, R의 N제곱 빼기 R 빼기 1분의 A 이렇게 생기지? 분배하면 얘를 이렇게 찢었다고. 그래서 좀 보기 편하게 이쁘게 써보면 A 곱하기 R의 N제곱 더하기 B 이런 꼴이 돼. 괜찮지? 일단 첫 번째는 여기가 무슨 꼴이라고? R의 N승 꼴이라고. R의 2N승도 아니고 R의 N 빼기 1도 아니고 N 더하기 1도 아니고 여기는 R의 N제곱이 돼야 돼. 그리고 이걸 내가 A라고 한 거고 이걸 B라고 했는데 얘네들은 생긴 게 똑같고 부호만 다른 거잖아. 그러니까 여기 있는 A하고 B하고 더하면 얼마가 돼야 돼? 0. 이 되면 그럼 무슨 소리라고? 첫째 항의 규칙에 들어가는 등비수열의 합이라고. 아까 상수항이 없는 것처럼. 근데 만약에 얘랑 더해서 0이 아니면 첫째 항의 규칙에 안 들어가고 두 번째부터 등비를 이루는 수열의 합이라는 소리인 거야. 등차랑 비교해서 기억해야 돼. 오케이? 그러니까 만약에 SN이 2 곱하기 3의 N 더하기 1승 빼기 6 만약에 이렇게 있다고 쳐. 그럼 N이 지금 지수로 올라가 있으니까 이런 형태는 대부분 다 등비수열의 합의 형태라고. 근데 여기는 3의 N 플러스 1승이 아니라 여기는 R의 N승 꼴로 바꿔야 되니까 더하기 1승은 앞으로 내려서 그럼 6 곱하기 3의 N승이라고 쓰고 빼기 6이라고 쓰면 그러면 얘랑 더하면 0 되는 거 맞잖아. 그럼 이 새끼는 첫째 항의 규칙에 들어가는 등비수열의 합이라고. 그러면 SN에서 SN-를 빼고 그렇게 계산 안 해도 여기 밑에 있는 이 R이라는 게 그 등비수열의 일반항의 공비잖아. 얘 공비가 얼마인 거야? 3인 거지, 3. 그럼 첫째 항은 여기다 얼마를 대입하면 돼? 1 대입하면 되는 거지. S1이 A1이니까. 그럼 6, 3, 18에서 6을 뺐으니까 12 곱하기 공비는 3에 N-1승. 이 일반항은 이렇게 생길 거라고. 이해돼? 확인. 둘이 뺐어. Sn-1은 2 곱하기 3의 N제곱 빼기 6이니까 둘이 빼면 상수 지우고 더하기 1승은 앞으로 내려서 6으로 바꾸고 그럼 3의 N제곱으로 묶으면 6 빼기 2니까 그럼 4 곱하기 3의 N제곱 되는 거지. 그럼 여기 마이너스 1승으로 해주고 더하기 1승을 앞으로 내리면 그게 그럼 이제 얘가 되는 거고.
근데 이제 만약에 이렇게 풀었으면 확인을 원래 해줘야 된다고. 이렇게 빼면 이건 단 n이 2부터라고. 항상. 얘네들이 빼면 무조건 항상 얘는 2부터야. 첫째 항의 규칙에 들어가려면 여기다 1 넣은 거랑 여기다 1 넣은 게 같아야 되잖아. 그럼 여기다 1 집어넣으면 10이고 여기다 1 집어넣어도 10이니까 첫째 항의 규칙에 들어가. 그게 확인이 되면 그때 이렇게 쓰는 거라고. 기억해? 알았지? 그러면 교재 아까 어디까지 했지? 도형까지요. 등비수열의 합과 일반항 사이의 관계 에서는 앞에 거는 1387 1387 SN이 3 곱하기 2에 2n 더하기 1승 더하기 k 꼴인데 이게 뭐라 그랬냐면 집합으로 묶어서 중괄호 AN이 등비가 되기 위한 등비 수열이기 위한 이게 무슨 뜻이라고? 중괄호를 묶은 이거 전체가 등비란 소리는 첫째 항이 규칙에 들어가란 소리야. 그러니까 말로 직접적으로 첫째 항이 규칙에 들어간다 이렇게 써줄 수도 있는데 보통은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다고. 중괄호 AN은 수열인 거잖아. 첫째 항 당연히 정역은 자연수니까 1부터 들어가는. 그러니까 첫째 항도 등비 열하고. 그러니까 원래 교과서적으로 푼다고 어떻게 해야 돼? SN에서 SN-를 빼서 만든 그 일반항 AN에다가 여기다 1 집어넣은 거랑 여기다 1 집어넣은 게 서로 같아지는 K를 찾으면 되는데 얘는 이제 그렇게 안 해도 되겠다고. 그럼 어떻게 해? 아까 그 형태로 만들어. 여기 더하기 1승은 앞으로 내려. 그럼 6 곱하기 2의 2n승이니까 4의 n승 하고 더하기 K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K가 얼마면 된다? 이거 6이니까 K는 마이너스 6이면 되겠다. 더해서 0 되게. 그 다음에 1391 89부터 해. 89. 또 하나밖에 안 풀어주면 또 모르겠어요 그럴 거 아니야 또. 아니야 2개, 3개씩 풀어줘도 또 모른다고 할 거지. 숙제 안 해놓고. 여기까지 모르실 줄 알았는데. 근데 터프는 풀어도 모르겠어요. 어떤 거? 터프요. 터프? 저는 그래프가 너무 싫어요. 아이 뭘 다 싫어. 터프가 저는 차라리 수능이라도 좋아요. 저는 수능에서 희망을 걸면 그런 재미라도 있지. 네. 얘는 전개하면 8에 n제곱 빼기 1 곱셈 공식 a 빼기 1 a제곱 더하기 a 더하기 1 a 세제곱 빼기 1. 그럼 얘는 첫째 항 규칙에 들어가는 SN이야? 안 들어가는 SN이야? 들어가 안 들어가? 들어가. 더하면 0이니까. 근데 얘가 처음으로 3500보단 커지래. 그럼 AN 찾아봐. 여기다 1 집어넣으면 첫째 항이야? 첫째 항이 얼마야? 7 곱하기 공비는 8 이렇게 생기겠지. 그래서 얘가 3500보다 그럼 8의 n 빼기 1승은 얼마니? 7로 나누면 500. 그럼 8을 몇 번 곱하면 500을 넘지? 8을 2번 곱하면 64고 거기다 8을 곱하면 아 8은 2의 세제곱이니까 520 2의 9승 500 12 네. 응, 넘어가네. 그지? 그러니까 n이 4면 되겠지 4. 그 다음에 그 아래 1391 중요하다고 1391 SN이 일단 기억 SN이 n제곱 더하기 4n이야?
상수가 없는 2차야. 그럼 첫째 항은 1 집어넣으면 5 맞고 n제곱에서 2배 하면 2가 맞아. 그러니까 첫째 항이 오고 공차가 2인 등차다. 정확하게 맞는 거지. 기억 참이라고. 근데 니은은 n제곱 더하기 4n인데 그 뒤에 이제 상수 2가 있대. 그러면 수열 an이라고 묶었어. 마저 틀려. 틀려. 그럼 첫째 항은 안 들어간다고. 그 다음 디귿. 등비 방금 한 거지. 5의 n제곱 빼기 1이면 얘는 더하면 0 맞잖아. 그럼 첫째 항 규칙에 들어가는 거지. 그럼 첫째 항은 1 집어넣으면 5 빼기니까 4 맞고 공비는 밑에 있는 5니까 공비 5인 것도 맞고. 그래서 등비 수열이 맞다. 근데 원래는 뭐 해야 된다고? 다? SN에서? 이거 빼갖고 원래 확인을 해야 되는데 지금 배우고 있는 등차 등비는 이렇게 안 해도 할 수 있다. 근데 뒤에 가면 전부 다 이렇게 해야 돼. 등차 등비 아닌 수열은 다. 그 다음에 유형 14. 등차 수열, 등비 수열, 짬뽕해서 94. 1394번에 첫째 항이 6이고 공차가 D인 등차 수열의 합 SN이라고 하자. 이건 뭐야? 짬뽕도 아니고 그냥 등차인데? 공차를 구해라. 첫째 항이 얼마라고? 첫째 항이 6. 얘는 등차래, 등차. 그럼 일단 A8에서 A6을 빼면 2D지, 2D. 두 칸이니까. 그다음 S8에서 S6을 빼면 A8이랑 A7이 남겠지. 8번째 항까지 합해서 6번째 항까지 합을 뺐으면 뒤에 7, 8이 남겠지. 근데 이제 첫째 항을 저기 줬으니까 그럼 7번째 항, 8번째 항을 첫째 항으로 표현해보면 8번째 항은 첫째 항에다가 7개를 더한 거고 7번째 항은 첫째 항 6에다가 6칸을 갔으니까 6D를 더한 거고 근데 이거분의 2D를 했더니 얘가 2가 됐대. 그래서 뭐 방정식 풀면 D는 구할 수 있겠지. 계산 생략. 그 다음에 등비도 해봐야지. 등비는 1398. 첫째 항이 7인 등비. 등비 S6 빼기 S2분의 S9 빼기 S5는 3. 1398. 7번째 항을 구해라. 등차는 빼는 게 좀 의미가 있지. 근데 등비는 빼는 건 별로 의미가 없어. 항의 값들끼리 빼는 건. 이거는 S6 빼기 S2고 S9 빼기 S5인데 이게 지금 4칸은 똑같은 거지. 그러면 S6에서 S1을 뺐다 치면 A6, A5, A4, A3 이렇게 4개가 남겠지. 두 번째 항까지 합을 뺐다고 그러면 3, 4, 5, 6 항이 남을 거 아니야. 여기는 아니 좀 쓸까? 3, 4, 5, 6칸이 남는다고요? 응. 그러면 9, 8, 7. 그러면 5번째까지 뺐으면 6번째부터 남겠지? 6, 7, 8, 9 이렇게. 근데 보니까 이게 지금 다 몇 칸이란 말이야? 3칸인 거잖아, 그지? 얘는 등비니까 나누는 건 이제 의미가 있지. 이건 R3제곱이 되겠지. 이해되지? 돼? 잠깐만, 뭐라고 하셨어요? 요게 3칸, 여기도 3칸, 다 3칸. 그럼 R3제곱이 얼마라고? 3. 그럼 R은 얼마야? 몰라도 상관없지. 첫째 항을 주고 몇 번째를 구하라고? 7번째를 구하래. 그럼 몇 칸을 가야 돼? 6칸을 가야지. 그럼 6칸이면 이거 2번 가면 되잖아. 네. 그럼 9, 7에
63이면 되지. 그 다음에 99. 1399. 첫 장이 2인 등비. 가족관에 S12에서 S2를 빼면 4S12고 S12랑 S10은 S10이 더 크다? 야, 등비수열인데 10개를 더한 거랑 12개를 더한 거랑 10개를 더한 게 더 크대.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으면 좋겠죠. 언제 어떻게 되면 그럴 수 있냐고. 여기서다 다를 공비가 등비 1보다 작다 그래도 양수면 어쨌든 얘는 양수를 조금 더 더한 거잖아. 곱한 게 아니라 더한 거니까. 그거 다 이쪽이 커지는 거지. 그러니까 덜 더했는데 더 컸단 소리는 음수가 있단 소리지, 항이. 그럼 공비가 0보다 작아야 되겠지. 1보다 크든 작든 상관없다고. 그러니까 S12에서 S10을 뺀 게 0보다 작단 소리인데 얘네 둘이 뺀 게 그러면 11번째 항, 12번째 항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지? 이게 지금 0보다 작다, 뭐 이런 말이기도 한 거야. 오케이? 일단 등식이 있는 건 이거니까 이거 좀부터 풀자. 그러면 S12에서 S2를 빼면 세 번째 항부터 네? 요거 나가요. S12에서 S2를 뺐다 그러면 세 번째 항부터 12번째 항까지 남는 거지. 네. 그럼 그게 몇 개가 되는 거야? 10개. 네. 그러면 그거를 등비수열의 합을 할게. 여기서 등비수열의 합을 막 공식 3번 쓰면 좀 그러니까 요게 세 번째 항부터 12번째 항까지 합인 거니까 그럼 공비 빼기 1분의 초항이 이제 A3가 되는 거지. 그럼 첫째 항이 2라고 했으니까 세 번째 항은 2R 제곱 되는 거지. 2R 제곱 하고 공비의 항의 개수 승 빼기 1 10개니까 10승. 그럼 R을 구할 수 있겠다. 그러면 4 곱하기 S10인데 S10은 R 빼기 1분의 초항은 A고 초항 2라고 했지. 초항은 2고 공비의 항의 개수 승 빼기 1 요렇게. 괜찮아? 그러니까 얘도 10개고 얘 등비수열의 합 10개고 얘도 10개인 거잖아. 이거 그냥 다 날라가겠다고. 왜 PI 제곱이요? 세 번째 항이 초항이잖아. 이 합에. 그래서 다 나누면 약분. 그럼 2R제곱이 8이잖아. 그럼 R제곱이 4잖아. 그럼 R은 풀마인데 마이너스 2인 게 맞겠다고, 그지? 이 조건 때문에. 그럼 첫째 항이 2고 공비는 마이너스 2고 그러면 수열 AN 다 찾은 거지. 그러면 네 번째 항을 구해라. 그럼 여기다 공비 3번 곱하면 되니까 그럼 마이너스 16이라고 하면 되지. 오케이? 공비가 마이너스여야 되겠다고, 얘 때문에. 그 다음에 마지막이네. 유형 15. 등차 수열과 등비 수열의 관계. 등차 수열하고 등비 수열의 관계래. 무슨 관계인데? 없어. 등차랑 등비랑 아무 관계 없다고. 근데 관계를 억지로 이제 만든 거야. 문제를 만들라고. 일단 1400번부터.
각 항이 실수인 등차 등비. 근데 너네들의 첫째 항이 똑같고 네 번째 항도 똑같다. 그러면 등비 수열의 10번째 항은 등차 수열의 몇 번째 항이랑 같은지 찾아라 이거지? 아이씨, 뭐 나 혼자 하냐? 돼? 되냐고? 등차부터 해. AN이 등차래. 첫째 항이 10인데 네 번째 항이 96이야. 그럼 3D가 얼마야? 3칸. 84? 아니 둘이 뺐다고. A 잘하고 쓰신 거예요? 응. 그럼 AN의 공차는 28? 네. 2요? 네. 그 다음 등비는 첫째 항이 10이고 네 번째 항이 또 96이야. 그럼 3칸이니까 그냥 아래 세제곱이지. 몇 배야? 8배? 그럼 공비는 2인 거고. 그러면 10번째 항. 등비 수열의 10번째 항은 첫째 항이 12니까 12 곱하기 공비를 9번 곱한 거지. 그게 이제 등차 수열 AN의 몇 번째 항이랑 똑같니? 그럼 등차 수열은 공차가 28이고 그럼 28N 첫째 항이 12래. 그럼 1 집어넣어서 12가 되려면 16 빼주면 되지. 괜찮지? 아니, 되고 있지? 그러면 16이랑 28까지는 그럼 4로 한번 나눠. 그러면 3 곱하기 2의 9승 4로 나눴으니까 7n 빼기 4. 이거 뭐 계산해야 되겠다. 2의 9승은 512니까 3배 하면 귀찮으니까 니네가 해. 하고 이제 7로 나누면 되지. 뭐 나눠 떨어지겠지. 오케이? 뭐 개념 1도 없어. 맞지? 근데 문제는 어렵게는 만들 수 있다는 거지. 그 다음에 좀 더 풀고 싶은데 시간이 없으니까 1405번. 시간이 왜 없어요? 지금 12시 20분인데 난 원래 오늘 시간 여러 가지 수혈하려고 왔다고. 못 들으셨어요? 그한테 뭘? 합해야 된다고. 그래, 합해야 된다고 들었지. 근데 합 뒤로도 이렇게 유형이 많은지도 몰랐고 등비를 처음부터 다시 봐야 되는지도 몰랐고. 마프는 잘못된 선택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 안 푼 거 되게 많지? 이거요? 새 책이 새 책은 너무한 거 아니야? 그 대신 베이직을 좀 했어요. 대신에 이제 나중에 교재 또 안 사도 되잖아. 이거요? 아니, 그러니까 얇은 거로 했으면 그거 끝나고 다른 책 또 사서 또 해야 되잖아. 그게 나아요. 어려보고 그렇거든요. 차라리 얇은 거라고 다른 거 푸는데. 맞아요. 차라리 그 이상한 우주라도 연속 대본이 좋아요. 응? 엠스 지금. 아니 휴지 그 맨날 그 파란색 아니면 핑크색. 봐. 3년 동안 묵히다가 버렸어요. 버렸어? 보일 거야 되는데. 1405. 빨리 봐. 1405. 맞아요. AN하고 BN이 있는데 둘 다 첫째 항은 6이고 AN은 공차가 P고 BN은 공비가 P고 숫자는 똑같은데 얘는 공차, 얘는 공비. 그래서 뭐라 그랬냐면 BN의 모든 항이 수열 AN의 항이 되어라. 그런 1보다 큰 모든 자연수. 이거 모의고사 문제였어. 모의고사 30번. 이게 같으란 소리는 아니야. BN의 모든 항이 요 안에 들어갈 수 있을 수 있지. 등차는 더해서 만드는 거가 좀 촘촘한 거고 등비는 곱해서 가면 듬성듬성 가는 거니까 그 등차 수열의 일부분으로 만들어질 수도 있겠지.
이제 그게 가능한 게 이제 p 값으로 이제 얼마가 되냐 지금 이거거든. 1은 아니라고 했으니까 일단 뭐 제일 쉬운 건 하나씩 해보는 거거든. 만약에 p가 2일 때부터 해볼게. 둘 다 첫째 항이 6이래. 그럼 얘는 2씩 더해질 거니까 6, 8, 10, 12 이렇게 가겠지? 얘는 곱하기 2를 할 거니까 그럼 12, 24 이렇게 갈 거야? 그럼 곱하기 2를 하고 있는 이 새끼는 어쨌든 다 짝수지 그러면. 그리고 얘는 2씩 더하고 있으니까 모든 짝수를 다 갖고 있잖아. 그럼 당연히 Bn의 모든 항은 A에는 들어가겠지. 그러니까 내가 찾는 답은 2가 있어. 이해되지? 그럼 P가 3이면 그럼 얘는 6에서 이제 3씩 커져야 되니까 이렇게 갈 거야. 그럼 등비수열은 3씩을 곱할 거니까 이렇게 갈 거고. 근데 이 새끼는 그러면 곱하기 3이면 다 3의 배수잖아. 이 새끼는 3씩 커지고 있는데 보니까 다 3배수잖아. 그럼 얘도 이 안에 다 들어가겠지. 여기까지만 해봐도 알아. 내가 찾는 P는 뭐여야 될 것 같다고. 육에 약수겠지. 그럼 4는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겠지. 왜 안 되는지 한 번만 볼게. 여기다 얼마씩 더할 거야? 4씩 더할 거야. 그럼 얘는 어떤 애들이야? 4로 나눈 나머지가 2인 애들이지. 등차는 의미가 그러기도 하잖아. 잉여류. 근데 이 새끼는 여기다 4를 곱할 거잖아. 그럼 다 4의 배수잖아. 이건 4로 나눈 나머지가 다 2인 애들이고. 그럼 이 새끼는 여기에 안 들어가지. 그래서 안 된다고. 그럼 되는 게 뭐야? 2하고 3하고 6은 되겠지. 그럼 6보다 커지면 왜 안 돼? 예를 들어 P가 뭐 7이라고 치면 근데 이제 얘는 6부터 시작해서 7씩 더하면 무조건 7로 나눈 나머지가 6인 애들이지. 여기서 7씩 커질 거 아니야. 그럼 P가 8이면 이때는 전부 다 8로 나눈 나머지가 6인 애들. 그러면 9로 나눈 나머지가 6인 애들. 근데 밑에 있는 등비는 다 7의 배수, 8의 배수, 9의 배수, 10의 배수, 배수인 애들인 거고 얘는 나머지가 다 6인 애들이니까 절대로 같을 수가 없다고. 답은 236이야. 236. 그럼 넘어가서 아휴 왜? 사람이 없으면 지울 때도 이제 못 줘요. 시그마 나온다. 시그마. 여러 가지 수열. 여기는 숙제를 내줄 수도 없어. 왜요? 설명하다 보면 끝날 거냐. 뭐가 설명이 끝나야, 개념 설명이 끝나야 뭐 숙제를 하지. 여기 그냥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해. 숙제는 앞에까지 다시 해오고. 그냥 다음 시간에 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아, 근데 시그마가 어떻게 생긴 건지는 알고 가야. 왜냐하면 시그마 용법이라 그래. 시그마 용법. 제가 하는 게임에 시그마 있어요. 시끄러. 진짜인데요. 시그마 사용법. 시그마가 뭔지 알지? 그리스 S자 대문자. 그리스 로마자 S자 대문자라고. 저게 S예요? 어. 헐, 얘는 몇번 비우신 건 줄 알았는데. 소문자는 이렇게 쓰는 거지. 시그마. 어쨌든 썸의 약자 서메이션. 그래서 일단 사용은 어떻게 할 거냐면 시그마 이렇게 쓰고 시그마에서 사용하는 변수는 보통 K를 쓸 거야. K. 우리 여태까지는 다 N이라 그랬잖아. AN 뭐 이렇게. 근데 여기서는 다 K로 표현을 할 거야. AK 이렇게.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K라고 쓰면 요 새끼가 시그마에서 사용할 변수가 되는 거야. 시그마에서 사용할 변수. 그래서 K는 는이라고 하고 별이라고 쓰고
여기 뭐 구름 이렇게 올 거야. 여기 이제 숫자 2개가 올 거라고. 그럼 이렇게 쓰면 K라는 변수에 대해서 어디부터 어디까지? 별부터 구름까지. 오케이? 시그마 얘부터 얘까지 반드시 1씩 커지는 거야. 1씩 커져. 1씩. 오케이? 그래서 여기 시그마 뒤에 요 자리에 요 변수 K에 관한 어떤 수열이 오는 거야. 어떤 함수. 그러니까 FK. 이렇게. 그럼 이 말의 뜻은 뭐라고? 여기 있는 변수 K에다가 어디부터 어디까지 대입하라고? 별부터 구름까지 하나씩 대입해서 다 나열한 걸 뭐 하라는 기호라고? 다 더하라는 기호야. 더해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시그마 K는 3부터 5까지 만약에 2의 K승 이렇게 쓰면 어떻게 하라 소리라고? K라는 변수에다가 3부터 5까지 어떻게 커지라고? 하나씩 커지는 모든 자연수 전체 다 대입하는 거야. 그러니까 2의 3승 더하기 2의 4승 더하기 2의 5승을 나타내는 수학 기호야. 기호. 저거 자체가 공식은 아니야. 그냥 수학 기호야. 합을 나타내는 수학 기호. 오케이? 잠깐 이해되지? 그러면 시그마 내가 K는 1부터 N까지 여기다가 AK 이렇게 썼어. 그럼 나열해봐. 그러면 K에다 1 집어넣으면 첨자로 A1이고 2 집어넣으면 A2고 땡땡땡 어디까지 가야 돼? N까지 가야 돼. 그러면 N까지 합이지. 그러면 이거를 너네가 여태까지 우리 지금까지 다 뭐라고 썼다고 이거? 또 다른 수학 기호로? SN이라고 한 거지. SN. 근데 SN이라는 게 주어지면 반드시 꼭 뭐가 와야 된다고? 아니 SN 그러면 어떤 수열의 합인지 그 수열의 일반항이 꼭 와야 된다고. 그럼 SN을 시그마로 표현할 땐 이렇게 나타내고 이 수열의 합을 나타내는 그 새끼의 일반항은 항상 어디에 있는 거야? 여기 시그마 뒤에 있는 거지. 이 새끼가 합 SN의 일반항이라고. 근데 여기엔 꼭 AK만 오는 건 아니라고. 그럼 당연히 시작과 끝은 어디부터 어디까지? 1부터 N까지. 반드시 어디부터라고? 1부터. 오케이? 오케이? 시그마 자체 공식은 아니야. 시그마 자체는 공식이 아니라고. 기호지, 기호. 그럼 성질. 잘 받아들이고 좀 당연해져. 알았지? 잘 받아들이고 당연해지라고.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AK 더하기 BK 이렇게 쓰면 나열해볼까? K에다 1 집어넣으면 A1 더하기 B1이고 2 집어넣으면 A2 더하기 B2고 N까지 대입하면 AN, BN. 근데 덧셈은 뭐 결합법칙 이런 거 묶을 필요 없잖아. 순서 상관없이 어떻게 더해도 되는 거야? A는 꺼내서 A끼리 더하고 그럼 B도 꺼내서 B끼리 더하면 이렇게 써도 상관없는 거지. 괜찮지? 그래서 시그마는 덧셈에 대해서 뭐가 가능하다? 이렇게? 뭐가 가능하다? 분배가 가능하다고.
덧셈에 대해서 분배가 가능한 덧셈이 되면 당연히 뺄셈도 되는 거지. 돼? 일단 빨리 써봐. 말 이해되냐고. 그럼 반대로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 반대로 할 때는? 반대로 할 때. 반대로 하나로 합치려면 반드시 뭐가 같아야 되는 거야? 이 수열의 합의 시작과 끝이 같아야 돼. 그럼 두 개를 하나로 합쳐서 한 번에 계산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걸 내가 계산할 수 없는 식이고 얘도 계산할 수 없는 식인데 두 개를 더해서 하나로 정리해보면 계산을 할 수 있는 식이 될 수도 있다고. 그러니까 이거를 분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 계산에서는 얘네들을 합치는 것도 더 중요할 수 있다고. 먼저 K가 응. 밑에 그거인 거죠. K는 1부터 N까지. 어, BK, AK, K. 왜? 이게 뭐라고 쓴 거냐고? 아니 그게 아니고 어떤 거? 그러니까 A랑 K랑 K가 K는 밑에 있는 첨자야. 일단 덧셈 뺄셈은 분리 가능하다. 그러면 이렇게 수열의 상수배한 거야, 실수배. 그럼 얘도 나열해보면 C 곱하기 A1 2 대입하면 C 곱하기 A2 그럼 마지막까지 가면 C 곱하기 AN이니까 그럼 상수 C는 묶어도 되지. C로 묶고 A1부터 AN까지 합으로. 당연하지. 그러니까 이 상수는 뭐 할 수 있는 거야? 밖으로 뺄 수 있는 거야. 그래서 C 곱하기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AK. 그러니까 수열의 실수배 합은 합의 실수배와 당연히 똑같아. 그래서 덧셈, 뺄셈, 실수배까지는 자유로운 거야. 괜찮지? 이해됐지? 사실 되게 별거 아닌 거잖아. 이건 꼭 기억은 하라고 알았지. 처음 시작하는 부분에서. 그럼 곱하기는 AK 곱하기 BK랑 그럼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AK 곱하기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BK. 이건 같겠냐 다르겠냐? 같다 다르다? 뭐 나열해보면 알지. 여기다 나열해보면 어떻게 돼? 좌변은 1 집어넣으면 A1, B1 2 대입하면 A2, B2 마지막에 N 대입하면 AN, BN 이렇게 되는 거고 우변은 일단 시그마 AN이니까 A1부터 AN까지 합이고 시그마 BN이니까 1부터 BN까지 합이고 얘네들이 곱하는 거잖아. 그럼 같아 달라? 많이 다르지 그지? A1을 이 모든 항에 다 분배로 다 곱해줘야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시그마의 연산에서는 그 수열의 무슨 연산까지는 자유롭다고? 덧셈, 뺄셈, 실수배까지만. 뭔 안 돼? 곱하기는 안 돼. 더하기 빼기 실수배까지는 자유로워. 곱하기는 안 돼. 그러니까 이제 뒤에 문제 풀다 보면 뭐 예를 들어서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2AK 마이너스 뭐 3BK의 제곱이 있다. 이건 무조건 뭐 해야 되는 거야? 뭐 이런 형태의 문제들은 이거 뭐 해야 된다고? 제곱. 제곱이라는 건 이거 곱하기 이거잖아. 근데 곱하기를 시그마로 찢을 수는 없다고. 그럼 제곱의 형태로 되어 있으면 무조건 다 뭐 해야 되는 거야? 100% 전개해야 되는 거야. 전개하면은 뭐 이거 제곱 곱해서 2배 그리고 뒤에 거 제곱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그 각각의 항은 시그마를 그건 뭐 할 수 있다고? 그건 찢을 수 있다고. 덧셈 뺄셈 실수배니까.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 뭐라고? 그러니까 이거는 전개해서 어떻게 할 수 있다고? 봐봐.
시그마 이건 진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쓰는 거야. 앞으로 이런 건 안 써. 그러니까 전개하면 4 ak의 제곱 마이너스 12ak bk 그 다음에 9bk의 제곱 요 정도로 생길 거 아니야, 그지? 이 식에서 얘는 시그마를 요렇게 찢는 건 가능하겠다고. 그리고 앞에 있는 상수배, 실수배 4, 12, 9라는 건 시그마 앞으로 뺄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어떻게 쓸 수 있다고? 4 앞으로 빼고 k는 1부터 n까지 ak의 제곱 그다음 마이너스 12도 앞으로 빼고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ak bk. 그러니까 그럼 이거는 뭐 계산을 어떻게 하는데요? 그런 거 지금 궁금해하지 말고 이건 아마 시계값으로 그냥 줄 거야. 처음 시작하는 도입부는. 근데 어쨌든 시그마는 이렇게 덧셈, 뺄셈, 실수배는 찢을 수 있다고. 곱하기는 안 된다고. 요 말 이해되냐? 그러면 교재 잠깐 봐봐. 여기까지만 할게. 시그마 기본 성질 시작 부분 여기까지만 할게. 이거 이후로 이제 여러 가지 공식들이 나올 거야. 그럼 다음 시간에 외워. 알았지? 외울 거 되게 많아. 네. 교재 봐봐. (1453번에) 1번은 맞냐 틀리냐? (1번의) 좌변은 뭐야? 봐봐. 얘는 뭐라고? 1부터 n까지 a2k니까 몇 개를 더하는 거야 일단? n개 더하는 거지 n개? 1부터 n까지니까 1씩 커져야 된다고 n개. 근데 여기가 2k니까 a2, a4, a6, a8 그럼 짝수번 짝만 n개를 더하는 거지. 시그마의 처음 시작은 무조건 대입해서 나열이야. A2, A4, A6, A8 이거는 짝수 번째 항 n개 합인 거고 얘는 뭐야 그럼? 얘는 1부터 2n까지면 몇 개야? 얘 2n개지. 그리고 모든 자연수 전체에서 A1, 2, 3 땡땡 2n까지 합인 거지. 당연히 같아 안 같아? 안 같지. 그 다음 2번에 곱하기 찢는다고 안 찢는다고? 안 찢어진다고. 안 돼. 그 다음 3번에 시그마 k는 2부터 n까지 c라고 하면 시그마 변수는 k인데 여기 지금 상수 또 다른 상수가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시그마 k는 1부터 5까지 3 이렇게 쓰면은 시그마 뒤에 오는 이 새끼는 무조건 다 수열이야. 수열. 그럼 3이라고 쓰면 무슨 수열이야? 그냥 상수 수열이야. 상수 수열. 공차가 0이든가 공비가 1이든가 다 3인 수열이라고. 그걸 몇 개 더하는 거야? 1부터 5까지면 5개니까 15. 계산을 이렇게 한다고. 그럼 얘는 상수를 2부터 n까지 몇 개 더한 거야? n 마이너스 1개를 더한 거지. 그러니까 c만 n-1개니까 c 곱하기 n-1 이렇게 쓰면 얘가 맞는 거네. 그 다음 4번은 우리가 하려는 계산은 다 4번 같은 거거든 나중에. 근데 아직 공식은 모르니까 표현만 맞냐 틀리냐를 보는 거야. 일단 제곱은 방법이 없어. 무조건 전개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4k 제곱 마이너스 12k 더하기 9. 그리고 이제 덧셈 뺄셈 실수배 이렇게 찢을 수 있다 이거잖아. 그러니까 4는 앞으로 나가서 시그마 k제곱 12도 나가서 시그마 k까지는 맞아. 거기까지는 맞지 지금 식이? 근데 그 뒤에 더하기 얼마라고 써놨어? 라고 하면 맞아 틀려. 왜 틀려? 9가 아니라? 9도 몇 번 더해야 돼?
1부터 n까지니까 n번을 더해야지. 그럼 9가 아니라 9n이라 그래야지 뒤에. 저것처럼. 방금 여기 한 것처럼. 그 다음 5번은 어디가 틀렸니?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ak랑 시그마 k는 1부터 2n까지 bk랑 그걸 지금 뭐라고 썼냐면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ak 더하기 bk. 그러면 얘는 해결이 됐지. 수열 A에는 n개를 더한 게 맞잖아. B에는 1부터 2n까지 더해야 되는데 1부터 n까지는 더했어. 그럼 뒤에 뭐가 더 와야 돼? 시그마 K는 n 플러스 1부터 2n까지를 더 더해야 되는 거지. 근데 지금 B, 2n만 왔잖아. 이게 무슨 표현인지 알겠어? 1항부터 2n번째까지 1부터 2n번째까지 더해야 되는데 여기 앞에서 1부터 n까지를 더했어. 그럼 그 다음 번째 n 플러스 1부터 2n까지 다시 더하게 해줘야지. 그걸 기호로 나타내면 이렇게 쓸 거고. 이건 이게 아니잖아. B2n은 그냥 딱 항해값 하나잖아.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 오케이? 안 돼? 됐어? 그러니까 앞에는 별로 계산 문제가 별로 없어. 그냥 다 그냥 사용법에 대한 개념이야. 1457번에 시그마 k1부터 10까지 ak를 제곱 더하면 10.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그냥 바로 전개할게. 그럼 4ak 제곱 마이너스 4ak 더하기 1 하면 34. 집중하라고. 이거 이렇게 찢어봐. 그럼 4 곱하기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ak의 제곱. 네, 지금 여기 이 문제들이 뭐라고? 수열 an이 무슨 수열인지 지금 모르지. 등차인지 등비인지 아무것도 모르지. 그리고 이걸 계산하라는 게 아니라 그걸 주고 값을 주고 시그마 사용법을 이용해서 그냥 계산만 좀 해보자. 이거 앞에 처음 시작은. 시그마 용법을 어떻게 쓰는지는 알아야 되니까. 뒤에 가면 뭐 할 거라고? 여기에 이제 뭔가 수열이 올 거고 우린 그걸 시그마를 이용해서 계산까지 다 할 거야 이제. 근데 지금 하는 건 뭐라고? 수열의 합을 계산하는 게 아니라 시그마의 성질을 이용한 계산이지. 뭔가 시계값들을 다 이렇게 주고. 근데 뒤에 가면 이제 시그마를 이용해서 진짜로 수열들을 다 합을 계산할 거라고. 내가 무슨 말하는지 알겠지? 이게 전개하면 마이너스 4배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k. 그 다음에 뒤에 상수 1도 시그마 1부터 10까지를 더하면 저건 1만 10번 더한 거니까 1이라고 하면 안 돼. 꼭 개수 계산해 줘야 돼. 근데 얘가 얼마라고? 얘가 10이고 그리고 문제에서 이게 얼마니? 이건 이제 바보 아니면 할 수 있는 거잖아. 나중에는 이렇게 안 쓰고 그냥 저기서 풀어도 되겠다고. 바로 할 때는 4 곱하기 시그마인데 그게 10이래. 그러니까 4, 10인 거고 4는 앞으로 뺄 거고 이게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뭐 x인 거고 1을 10번 더했으니까 10인 거고 그렇게 한 게 34니까 이제 뭐 x를 구한다. 그냥 이렇게 풀 거라고. 근데 지금 처음이니까 이게 좀 써보고 있는 거야. 써봐야 좀 눈에 보이고 눈에 보여야 좀 머릿속에 기억이 남지. 나중에는 이렇게 안 하고 바로 이렇게 해도 되겠다고. 이런 문제는 앞으로 거의 없어. 앞에 처음이니까 잠깐 나오는 거지. 그 다음에 그럼 다 똑같은 건데 여기 유형이 여기는 유형 1번은 다음 시간에 이어서 다시 풀어보고 유형 2번은 표현하는 방법이 여기 1464번에 1번에 5를 몇 번 더했어? 5번 더했어. 그럼 그렇게 시그마로 저렇게 표현하면 맞니 틀리니?
맞지? 그 다음 2번은 1, 2, 2의 제곱, 땡땡땡 2의 n제곱까지면 이거 등비네, 등비. 그지? 그럼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2의 k승이라고 하면 맞아, 틀려. 틀렸지? 일단 첫 번째 뭐가 틀렸어? 첫째 항이 틀렸어. 그리고 개수도 틀렸어. 좌변은 n개가 아니라 n 플러스 1개지. 1부터 가고 있으니까. 근데 우변의 시그마는 1부터 n까지니까 그러면 우변을 고친다면 어떻게 고쳐야 돼? 시그마 k는 1부터가 아니라 0부터 n까지라고 하든가 이렇게 아니면 1부터라고 했으면 n 플러스 1까지 해주고 그럼 여기는 2의 k승이 아니라 k 마이너스 1승이라고 써줘야 맞지. 그 다음 3번은 1, 3, 5, 7, 땡땡 15까지. 그럼 1, 3, 5, 7의 등차 수열의 일반항이 홀수니까 지금 2n-1이 맞지. 근데 시그마 앞자리로 들어갈 때는 변수가 이제 n이 아니라 k를 사용할 거니까 2n 빼기 1로 2k 빼기 1로 바꾸는 거고. 맞지? 그럼 1부터 15까지는 항이 8개니까 시그마 k는 1부터 1까지 2k 빼기 1 이렇게 쓰는 게 맞지? 그러니까 우변을 보고 좌변을 유도하는 건 쉬워. 그냥 대입해서 나열해보면 되니까. 근데 우리 뭐 할 수도 있어야 된다고? 좌변의 합을 보고 시그마로도 옮길 수 있어야 돼. 나중엔 다 그렇게 계산할 거니까. 나중에는 전부 다 시그마로 옮겨야 돼. 그러니까 거기 유형 3번 봐볼래? 잠깐. 어디야? 257쪽에 유형 3이라고 해서 보면은 거기 이제 자연수의 거듭 제곱의 합이라고 돼 있지. 여기부터는 이제 공식이거든. 1차, 2차, 3차에 대한 시그마 공식을 공부할 거야. 외울 거고. 그럼 나중엔 뭐 해야 된다고? 시그마의 모든 계산을 그러니까 어떤 수열이 있으면 그 수열을 먼저 일반항을 찾고 그걸 시그마에다가 얹어놓고 공식을 이용해서 1차, 2차, 3차 전개식에 대한 계산을 할 거라고. 또 어떤 느낌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시그마로 표현하는 거 되게 중요하다고. 시그마를 나열하는 건 누구나가 해. 지금 보기 아까 다시 와서 몇 번? 1464번에 우변을 좌변으로 보지 말고 좌변을 우변으로 보는 거 중요하다고. 그 다음 거기 보기 4번에 하나 표시 좀 해놔봐. 얘도 알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 빼기 3 더하기 5 빼기 7 더하기 9 빼기 뭐 이렇게 간다고 쳐봐. 이걸 내가 시그마로 나타내고 싶은 거야. 일단 숫자만 보면 1, 3, 5, 7, 9니까 홀수지 홀수. 2k 빼기 1 이렇게 쓰면 되겠지? 근데 이제 문제는 뭐라고? 여기 부호가? 풀마가 바뀌니까 시그마는 다 더하라는 기호인데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를 바꿔주는 애가 그게 마이너스 1의 거듭제곱이라고. 마이너스 1의 k승 또는 뭐 k 더하기 1승. 그래서 홀수 번째, 짝수 번째를 맞춰서 홀수 번째가 플러스고 짝수 번째가 마이너스니까 그럼 여기는 뭐라고 쓰는 게 맞아? 마이너스 1에 k야 아니면 k 더하기 1이야? 더하기 1 해주는 게 맞는 거지. 그래야 1을 넣었을 때 짝수가 돼서 플러스가 되는 거고. 무슨 말인지 알겠지? 부호를 바꿔주는 역할을 하는 게 마이너스 1의 거듭제곱이라고. 이건 까먹지 말라고. 그러니까 보기 4번에 지금 그렇게 써 있는 거야. 보기 4번이 뭐예요? 거기 1464번에 그 보기 4번. 그리고 시그마 변수는 꼭 k일 필요는 없어. 나중에 이제 무한급수 배우면 변수 n이라고도 쓸 거고 확통해서 이항정리 배우면 i라고도 쓸 거야. 그건 쓰는 사람 마음인데 수열은 대부분 k를 쓸 거야. 끝인가요? 책을 너무 순식간에 적는 거 아니야? 마지막 아, 네. 뭐 하시게요? 1469. 이거 눈으로 할 수 있는 거야. 그럼 눈으로 할게요. 책은 보고. 네. 1469. 얘도 기출문제야, 기출문제. 평가 문제인데 이런 거 이제 못 풀면 집에 가서 밥 먹으면 안 되지. 안 돼요. 7번째 항을 구해봐라. 일단 우변은 시그마 정리 좀 해보면 1부터 6까지 AK에 뒤에 더하기 얼마라고 해야 돼?
요거. 아, 6 이렇게 해야지. 네. 그러면 요 기호는 1항부터 7항까지 합을 뜻하는 거잖아, 그지? 얘는 1항부터 6항까지 합을 뜻하는 거고. 그럼 그냥 둘이 뭐 하면? 빼면? 그러니까 다른 기호로는 이게 S7이야, S7. 얘는 S6. 맞지? 그럼 둘이 빼면 당연히 누구만 남아? H. A7만 남겠지, 7번째. 그게 6이라는 얘기인 거지. 아, 진짜 바보가 안 되네. 오케이? 네. 일단 여기 시그마는 숙제는 없어. 앞에 그 SN까지는 잘 해갖고 와. 등차 그거예요? 등차 등비 SN까지. 그러니까 원리합계 전까지.